네, 한 주의 마무리는 박종현의 돌파 매매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밖에서 또 방송 준비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빨리 하고 싶긴 한데 그 전에 저희가 시장 얘기부터 해야겠죠. 네. 어느덧 이제 8월이 됐습니다. 8월에는 시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워낙에 시장을 잘 봐주시고 또 굉장히 시황 맛집, 시황 달인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네. 지금 미국에서는 신용등급의 강등 이슈를 일단은 좀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일단 좀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궁금하고요. 네. 최근에 시장에서 뭐 초전도체라는 또 새로운 테마가 나오긴 했지만 또 시간외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일단은 뭐 시황이라는 거는 일단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만 저번 주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스닥에서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고점 부분, 단기적인 중기적인 고점 부분이 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8월에 어느 정도 이전의 주도주,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신고가나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는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은 8월은 이미 7월 말과 뭐 어제도 좀 조정이 나왔는데 그렇게 조정이 나온 종목군들도 다음 주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올 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근거는 일단 고점에서 거래량이 나온 이유 예전 상황을 보시게 되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도 어느 정도 중기적인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참고하실 부분이 있고 매크로적으로는 저번 주 말씀드렸듯이 금리, 미 국채 금리 장기와 단기 금리가 지금 역전된 채로 1년 이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대부분 한 6번 중에 한 5번 정도는 경기 침체가 나왔는데 그때와 지금 좀 일단 다른 구간이긴 하나 어느 정도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이 올 수 있는 구간이 3분기다. 이런 근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미국도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가 2분기보다 좋다고는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올해 피크아웃이 2분기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차익 실현이 아마 요 3분기에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다. 미 증시도 많이 올랐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도주가 쉬는 구간에 종목 장세는 전개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들이 올라올 때 좀 어느 정도 일부 현금화하자 똑같은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부분들 짚어주셨고요. 또 1분기 그리고 상반기에 한창 뭐 인차전지라던가 반도체 쪽이 강했었는데 중간으로 이제 봤을 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인프라나 자동차 부품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특히나 강했던 제약 바이오 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올랐을 때는 어느 정도는 현금화하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AS 가져볼 세 종목 모두 목표 주가를 돌파했습니다. 특히나 8월 첫날부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한미 반도체 보려고 하는데 올 초부터 이 반도체 소부장 아무도 관심 없을 때부터 얘기를 계속 주셨고요. 본격적으로 추천해 주신 건 6월 초였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8월 1일에도 또 고점을 기록하면서 네네. 10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네. 뭐 한미 반도체는 제 3반기 때 뭐 공개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고 대표적인 후공정, 대표 대장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저번 주에도 역사적 신고가를 좀 달성을 했어요. 근데 지수가 빠지면서 21선 어느 정도 체크받고 다시 한번 턴할 수 있는 구간인데 보시게 되면 이제 반도체 쪽이나 이런 2차 전지 쪽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8월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좀 뭐 2차 전지 반도체 저점 박스권 하단이 오게 되면은 그동안 편입이 어려웠던 분들이 또 비중을 확대하거나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고가 영역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4만 원을 주요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보시고 4만 원 이탈 여부만 좀 체크하시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가 발생한다 그러면 좀 일부는 좀 차익 실현하시면서
이 박스권 흐름을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이 많이 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브리핑한 거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정말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네. 저는 어제 그냥 갑자기 최근에 호재가 많이 나왔던 아이템 하고 싶어서 네. STX를 골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6월 30일에 돌파 매매 시간에 STX를 추천해 주셨어요. 네. STX가 올해 들어서만 180%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무려 80% 이상의 그런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고 계시는데요. 네. 특히 이 종목이 자식 같은 주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STX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함께 하신 분들하고 같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아무도 관심 없을 때, 1, 2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하반기는 아무도 관심 없는 우리가 지금 상반기 1, 2월 제약바를 보듯이 하반기 시작점은 또 반대로 아무도 관심 없는 제약바이오가 될 거라고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약바이오도 내년까지는 흐름이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까 좋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STX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이 오다가 보시게 되면 흐름이 작년부터 흐름이 우상향 형태로 바뀌면서 지금 최근에 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아직도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17,000원 이상까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적 분할을 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해운업이 아니라 이제는 원자재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 흐름은 똑같이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기술적인 추가적인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조정이 오더라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STX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브리핑에서 그룹주를 좀 전반적으로 다뤄봤는데 네.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일단 네. HD 현대그룹의 품에 들어갔잖아요. 네. 어제장에서는 7%가 넘게 빠지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이 신영증권에서 월요일에 이제 엄경화 연구원이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공업 쪽은 그러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조선 쪽이나 이런 지금 피팅 쪽도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좋고, 피팅 쪽이 좋다는 거는 조선 업황이 좋다는 것과 동일한 관점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쪽은 좀 재무구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다른 섹터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 어느 정도 흑자 전환하거나 흑자되면서 올해 내년까지 어떻게 보면 흐름이 조선 쪽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해운 산업도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가 화장품도 좋지만 이런 해운 산업 그리고 조선 산업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바닥에서 일단 턴어라운드 되는 구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추세상으로 보시게 되면 내년까지 추세 매매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자재 쪽에서도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보면서 추세적인 반등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얘기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말에 셀바스 AI 얘기 주셨어요. 7월 28일이면 일주일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또 단기간에 40%가 넘는 수익이 나왔어요. 8월 1일에 고점이더라고요. 셀바스 AI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또 투자를 했던 부분이고, 네.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AI 소프트웨어가 올라오면 AI 반도체 쪽이 좀 조정이 오고, 반도체가 반등이 오니까 소프트웨어 다시 좀 조정이 오고, 좀 이런 패턴이고, 동사를 추천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처음에는 AI 소프트웨어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가 올라왔다. 그러면 다시 순환되는 사이클상 하반기 지금 네이버도 하이퍼 클로버 X라는 또 AI 서비스가 오픈하고 카카오도 오픈하고 관련된 하반기에 보시게 되면은 NC소프트도 또 동일한 또 AI 서비스를 또 챗GPT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 모멘텀이 소프트웨어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순환하는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추천드리고 좀 이렇게 대량 장대함으로 나오면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다시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 턴하는 구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이유는 AI 쪽은 지금 지속적으로 다른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듯이 뷰노나 루닉 같은 경우 관련해서 이런 쪽도 AI 쪽이 확대되고 있고,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면은
또 관련된 SI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전은 기대감을 올랐고 지금 현재 구간은 어느 정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내년까지 좀 바라봐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없는 분들은 차라리 지금 구간은 22,000원대나 이하 구간은 신규로 접근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동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3만 원을 좀 상향하면서 AS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3만 원으로 올려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 정혜선 님께서 STX는 대표님의 주 종목이고 10번도 넘게 수익을 챙겨 주신 종목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정말 자식 같은 종목이네요. 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아직 거래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또 다음 주 흐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개하실 종목들 하나씩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로 신테카 바이오, 최근에 또 급격하게 상승세가 나오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루니카 뷰노를 추천드리고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좀 고점 종목이고 다만 신테카 바이오도 AI 관련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일단 최초로 코스닥 상장된 AI 일단 신약 개발 업체인데 AI를 통해서 이런 지금 뭐 신약이나 임상이나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가 최근에 정부와 함께 K 멜로디 프로젝트라는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일단 올해 내년에 어떤 본격적인 추진하면서 동사 어느 정도 기술과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또 좋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AI 신약을 개발해서 일단 생태계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과 일단 관련해서 주도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상장 이후에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정배열 초기에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추세가 턴하는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모멘텀도 AI 관련된 AI 쪽은 좀 확대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AI 쪽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주요 이제 투자 키워드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요 일단 리오프닝이 되면서 제약바이오나 이런 기업들도 임상이나 이런 부분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동사가 실적이 점점 좋아진다 이렇게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좀 분할 매수해 주시고 보시면 추세선 상단이 한 17,000원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500원을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고 손절 라인은 이 주요 이 박스권 돌파했던 구간이 일단 10,000원대고 돌파 가격이 11,000원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은 10,000원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분할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엘컴텍입니다. 제 별명이 금수정이거든요. 네. 제가 금 관련된 브리핑을 정말 많이 해서 많은 분들께서 김수정이 아니라 금수정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엘컴텍 좀 궁금해지네요. 일단 뭐 IT센하고 금 관련된 종목군들을 그때도 저도 추천드렸는데 또 갑자기 뜬금없이 엘컴텍을 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피치나 이런 신용 평가 기관에서 미국을 또 평가 등급을 좀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좀 이렇게 내렸죠. 근데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8월 중순 이후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조정이 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해치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기술적 반등이 오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 좀 약세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가 오히려 좋게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뭐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금 관련된 종목 대표적인 대장 종목이고 동사는 몽골 지역에 일단 탐사권을 가지고 있는 광산을 일단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제적인 업은 뭐 전자부품이나 이런 부분은 제조 판매업을 하는 기업인데 그냥 금 관련 테마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0바이10에서 추천을 하고 지금 10% 이상 상승하고 목표가를 1,500원 일단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음봉 발생하고 이렇게 눌릴 때 종목을 좀 편입을 해서 해치 개념으로 8월 중순이 어느 정도 보완 개념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370원 이하 이렇게 매수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목표가만 이 정고점 부분 1,5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이 기준봉 저가인 1,1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렸을 때 접근해서 8월 중순에 해지 개념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엘컴텍은 매수가가 1,370원 이하, 목표 주가는 1,500원, 손절가는 1,1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